안녕하십니까. 정성훈 교수입니다. 설득험 세미나 제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에 관한 책 레토릭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핵심적인 부분 몇 문단만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고 책은 그 영어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본은 찾아보니까 번역이 그렇게 잘 돼서 읽기가 좋은 번역이 많지가 않고, 제가 본 바에 의하면 특히 이게 커뮤니케이션이랑 현대 커뮤니케이션 학문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이 번역을 하고 설명을 하면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그 영어로 된 번역도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번역은 조지 케네디가 번역한 아리스타를 on Rhetoric, 이 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균관대학교에서 수사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신 이상철 교수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분인데, 아주 번역도 잘 됐고 주석이 굉장히 꼼꼼하게 돼 있어서 아주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 서치를 해보면 알 수 있고, 그 대단한 학자죠. 그리고 학문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면은 여러 가지 학문들의 아버지죠. 뭐 굉장히 그 각각의 학문에 대해서 시원적인 성격을 갖는 책들을 기술을 했고, 우리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서는 아, 여기 수사학이란 책이 있고 또 시학이란 책이 있습니다. 둘 다 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책인데, 특히 이제 수사학 레토릭이란 책은 아, 지금 BC 3세기에 쓰여져서 지금이 21세기인데, 지금 수많은 설득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고 책들이 있지만, 지금까지도 가장 영향력이 큰 책이라고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의 주장에 대해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들을 모은다거나, 그렇게 결정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근거를 제시하거나 이런 점에서는 부족하지만,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득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그 주장들을 이미 다 설파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관해서도 사실 이제 그 찾아보면 있는데, 그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재작년인가에 알쓸신잡 3편에 이 김영하 작가와 유시민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김영하 작가가 그곳에서 핵심적인 걸 기술을 잘해요. 그래서 뭐 특별히 틀린 이야기가 없는데, 그러나 이 설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은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글을 우리가 읽어봐야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말 생각이 뭔지는 알 수 있고, 그것보다도 그 이제 이러한 그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수사학을 읽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보기 전에 요거를 이제 보면 굉장히 재밌고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사람인지, 뭐 알렉산더의 스승이었고 가정교사였고, 그래서 알렉산더를 통해서 정말 그 헬레니즘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는 점,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나타나게 된 배경, 특히 이제 그 레토릭과 관련해서 어떠한 사회적 배경이 있었느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고
그 알쓸신잡에도 좀 나오니까 그것을 먼저 좀 알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그리스 철학이라든가 그리스 역사에 대해서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소피스트가 활동했던 그런 배경들인데, 하여간 뭐 여러 가지 뭐 이유에서 그리스 당시 5세기 뭐 그리스 민주정이 시작되고 할 때, 그때 이제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말로 문제 해결을 보려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지지만 특히 재판정에서 그 양측이 말로서 설명을 하고 그런 그 어떤 설명에서 논쟁을 하는 거죠. 논쟁에서 그 누가 이겼냐를 사람들이 그 판정을 하고 그런 판정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이제 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말을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사용을 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연구하고 실제로 그것을 써먹기도 하면서 특히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들을 를 교육시켰던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소피스트들입니다. 그래서 소피스트들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사설 학원 같은 걸 차려서 이제 법정에서 잘 하고자 하는 그 논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일종의 운변 학원, 아니면 더 좋게 하면 로스쿨, 뭐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그때 당시의 문화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일화 중에 하나가 이 코렉스와 티시아스 스토리인데, 이것은 그 그리스 당대 소피스트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이제 그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알려진 이야기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웃기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야기해보면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코렉스는 그 웅변 학원의 선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TCS는 그 이제 코렉스를 이제 돈 주고 이제 채용을 해서 자기가 이제 코렉스에게 그 변론하는 기술을 배웠는데, 하여간 막 계약을 하면서 내가 이제 미리 이제 저기 학원비를 미리 줄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그 송사에 가서 논쟁에서 이기면 그때 내가 너한테 학원비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DCS가 한 번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화가 났어. 근데 화가 나면서 하는 게 결국은 자기 선생을 고소를 해버려요. 근데 재판정에 선생을 고소하니까 둘이 재판정에 쓴 거예요. 근데 거기서 DCS는 이렇게 자기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재판은 코렉스가 내가 코렉스한테 그 학원비를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을 하는 그런 재판인데, 사실은 이 재판 할 필요조차가 없습니다. 재판장님,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재판을 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서 제가 이기면, 그러면 저는 코렉스한테 제 학원비를 줄 필요가 없겠죠. 근데 말입니다. 제가 또 이게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지면은 그것은 바로 코렉스가 나를 잘 못 가르쳐서 제가 능력이 없다는 거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코렉스가 나를 잘 가르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러므로 저는 코렉스에게 학원비를 줄 필요가 절대로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재판장님? 딱 이렇게 이런 이제 궤변을 들어오니까 코렉스는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근데 코렉스는 딱 하는 말이, 재판장님, 이 재판은요 할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 재판을 이기면 저는 당연히 학원비를 DCS한테 받아야 되고, 그러나 DCS한테 제가 지면 그것은 제가 DCS를 잘 가르쳤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DCS는 저한테 학원비를 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장님? 자, 이런 이제 궤변들을 들어오니까 그 재판장이 뭐라 그랬겠어요. 그 재판장이 그때 했다는 말이 그리스어로 이렇게 됐는데, 맨 밑에 나와 있는 카카오 뭐 이런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불량새가 불량 알을 낳았구나. 둘 다
꺼져!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소피스트들이 뭐 일단 그 어떤 주장이 근본적으로 옳고 그른 거와는 관계없이 또 다른 차원에서 말을 잘 전달하거나 상대방한테 이기거나 하는 뭐 거기에 어떤 비결과 원칙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말의 사용과 말의 운동, 말의 사용 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남들은 집대성하고 자기 남들은 새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기술한 책이 바로 이 아리스토텔의 레토릭이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저도 이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책이고 설득에 대해서 많은 그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책인데 이 책이 굉장히 이 책인데 되게 이 책이 잘 돼 있고 근데 챕터 1은 순전히 이제 이 책에 대한 설명 그리고 번역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챕터 2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번역이 되고 하는데 챕터 2가 시작하는 31페이지의 그 위에 부분도 해설입니다. 그래서 아래부터 시작하는데 여기 이제 시작하면 어떻게 하면 챕터 2의 제목이 Definition of Rhetoric 레토릭이란 수사학이란 무엇인가? 비스테이스 이렇게 하는데 이 비스테이스가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이제 비스테이스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means of persuasion. 예? 그래서 설득의 수단이다. 설득할 수 있게끔 하는 무엇이다. 비스테이스. 이 비스테이스가 정확한 이거는 이제 비스테이스가 챕터 2가 이렇게 되는데 비스테이스는 이게 이제 여기는 그 따로 영어로 번역을 하지 않고 그리스 말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이게 31페이지인가에 가면 각 주에 비스테이스가 뭔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을 잠깐 보면 이건 단수로는 비스티스인데 has a number of different meanings in different context. 그래서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증거, 근거, proof 또는 means of persuasion. 어떤 때는 어떤 우리 belief라고 얘기하는 신념, 생각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많은 경우는 logical proof 논리적인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더 큰 의미로는 이것이 설득의 수단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이고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제 이 책을 안 보고 요 부분만 인용하는 수가 많은데 자 여기서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수사학이 BC 4세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철학 굉장히 어려울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나중에 나온 유럽 철학자들의 책보다 훨씬 쉬워요. 근데 읽어보면은 지금의 사회과학자들이 쓰는 어떤 논문에서의 글쓰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되게 논리적이고 간결하고 힘있게 쓰여졌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면서도 자기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고 그래서 꼭 읽어보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let rhetoric be defined as an ability in each particular case to see the available means of persuasion. 자, 맨 처음에 글을 딱 시작하면서 이게 자기가 쓰는 말이 무엇인가를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레토릭은 뭐냐? 레토릭이란 학문. 레토릭이라는 건 뭐냐? 이 어떤 능력이고 또 하나 방법이 있죠. 근데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 각각의 경우들에 있어서 설득을 위한 어떤 가용한 수단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데는 the faculty of to find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여간 그것은 이제 설득의 수단들을 찾아내는 능력을 그걸 레토릭이라고 이 사람이 정의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밑에 보면 알겠지만 working hypothesis 일단은 이렇게 독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가설을 정의를 working definition
그런 가설을 그 정의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써가면서 그 정의를 발전시켜 나가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레로릭은 이런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제가 가장 아리스토텔레스를 존경하게 되는 그런 주장인데 이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this is 여기 레로릭이라고 하면 레로릭은 the function of no other art. 자, rhetoric is the function of no other art.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art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떤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갈고 닦고 연습을 해서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걸 다 아트라 그러죠. 예? 뭐 음악 연주도 아트고 다 우리 연습해서 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아트는 뭐 그런 것에 관련된 학문 분야를 아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그 휴머니티 인문사회학의 많은 것들은 아트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예술 쪽은 예술이 아트고 자, 근데 그래서 학문은 크게 나눠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 아트고 하나는 사이언스죠. 근데 사이언스는 뭐냐면은 어떤 어떤 법칙들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을 사이언스라고 하고 그러나 어떤 원리들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원리를 자기 몸에 이제 체득시키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더 발전해 키우는 그런 과정들이 아트와 관계된 거죠. 근데 여기서 no function of art라고 하면은 레토릭이라는 학문이 다른 그 학문들의 어떤 그 파생물이 아니라 독립적인 학문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레토릭을 여기 펄수에이션으로 바꿔도 되고 커뮤니케이션으로 바꿔도 무방한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학문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연구 주제는 다른 학문으로 변환되거나 치환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재밌는 독자적인 분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for 하면 because가 되겠죠. 왜냐하면 each of others 다른 학문들은 is instructive 뭐 교육적이고 가르쳐주고 있고 persuasive 우리들한테 뭐 지식을 주는데 about its own subject 각각의 대상들이 있어서 그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for example, medicine about health and disease. 의학이라고 하면 건강과 병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 것이고 이게 대상이 그거죠. 그 다음에 geometry about properties of magnitude. 이제 그 geometry는 뭐냐면은 어떤 정도간에 대한 그런 학문이고, 자, arithmetic 산수 대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numbers 수에 관한 지식을 주고, the similarly in the case of other arts and sciences 다 모든 우리 학문들이 생각해 보세요. 정치학은 정치를 대상으로 해서 그 법칙을 발견해가는 과정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수사학이라는 거는 그거는 대상이 없어요. 그게 정치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때로는 연구하기도 하고 꼭 정치뿐만 아니라 그거는 건강에 관해서 우리가 건강에 관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뭐 어떤 거에도 다 갖다 붙을 수 있는 게 이 수사학이겠죠. But rhetoric seems to be able to observe the persuasive about the given. 주어진 것이 어떤 거든지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일단 우리가 상황은 뭐냐면은 수사학은 어떤 다양한 주장들이나 어떤 재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있으면은 그 주어진 상황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이것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지식과는 구별됐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다른 대상이 없는 거죠. 굳이 대상을 찾으러 하면은 이 레토릭은 말의 운동에 관한 학문이죠. 근데 말들이라는 것이 아니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그게 움직여 나가고 사람과 어떤 집단 간을 통과하면서 어떤 식으로 말들이 변화 나가서 이렇게 된가 거기에 대한 다양한 어떤 원칙이나 법칙들이 있겠죠. 근데 그래서 그러나 이게 no arts and science 커뮤니케이션은 하나의 그 자체로 독립된 학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But rhetoric
That too is why we say it does not include technical knowledge of any particular defined genus of subject. 자, 우리가 그래서 레토릭을 이야기할 때,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할 때, 그 안에는 뭐 정치 커뮤니케이션 한다 해서 꼭 우리 첫 번째로 커뮤니케이션 사람들의 관심은 그게 뭐 그게 정치에 관한 지식 자체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학문이 얼마나 중요하냐? 다른 많은 분야들은 각각의 대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에 관한 지식이라든지 법칙이라든지 원칙들을 발견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죠. 근데 그런 재밌는 것은 그런 게 원칙이나 법칙이 발견된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들한테 곧장 잘 받아들여지느냐? 그렇지 않고 그 발견된 지식이라 뭐 법칙에 관한 지식이라든지 이거는 그 자체로 또 운동을 해나가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것들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회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론을 형성하고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게 되면 어떻게 더 잘 되고 뭐 여기 그거는 별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식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식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하죠. 주장 자체도 중요하지만 주장 자체가 어떻게 전달되는가 하는 걸 중요하죠. 이 두 가지를 잘해야지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둘 다가 잘 돼야지만 그게 이제 성공적으로 되는 거죠. 자, 뭐 그럼 이제 그래서 이거 커뮤니케이션 학문의 어떤 독자성에 대해서 이미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명확하게 자기가 그렇게 주장했다는 점 우리가 알 수 있고 조금 더 하고 끊어서 또 하겠습니다. Of the theses, some are a-technic, non-artistic, some n-technic, artistic. 자, 그래서 설득의 수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non-artistic. 원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수정하거나 발전시킬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미 주어진 것, 예? 이미 내가 우리가 우리 당이 뭘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이미 누구야? 근데 그거는 이제 그리고 어떤 증거가 있어, 어떤 다큐멘트가 있어, 사실이 있어. 그거는 난 아티스틱하겠죠. 근데 some and technique 있어요. 우리가 더 설득을 잘하기 위해서 변형시키고 발전하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 해요? I call a technique those that are not provided by us.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근데 potential speaker, 개바 pre-existing. For example, witness, testimony from torture, 고mol당한 흔적 이런 거는 이미 우리한테 주어진 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제 이미 있더라도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어떤 설득의 영역이긴 하지만 일단 이거는 이제 기본 우리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뭐 contract도 있고 근데 and technique이 뭐냐면 whatever can be prepared by method by us. 근데 우리가 스스로 더 잘 만들 수 있는 거. 주장했을 때 어떤 주장을 먼저 하고 어떤 주장을 나중에 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점을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딜리버할 것이, 어떻게 연설할 것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레토릭은 뭐냐, 설득이라는 거를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방에 설명하는데 그건 뭐냐면 thus one must use the former and invent the latter. 우리는 이제 그 A 테크닉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N 테크닉을 인벤트하는 거죠. 발명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설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뭐라냐면 of the feast days provided through speech. 자, 스피치를 통해서 우리가 전달되는 그런 설득의 수단이라고 하면 설득의 방법이라고 하면 뭐가 있느냐? 자, 세 가지가 있다는 거. Three species. 세 가지 종류의 것들이 있는데 for some are in the character. 자, 어떤 거는 그 말하는 사람의 캐릭터 그 인성, 성격 그 자체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에토스. 우리 영어로는 ethos. 에토스죠. 우리가 이제 알아 에토스가 있고 그게 이제 우리 스피커의 어떤 그 도덕적인 평판이라든지 뭐 사람들의 인식과 관련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some in disposing the listener in some way. 이것은 약간 부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은 그 우리 청취자들을 어떤 감정으로 몰아갈 수 있어요. 근데 감정을 이풀로 이렇게 그게 disposing the listener in some way인데 이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파토스를 건드리는 거예요. 파토스. 자기 그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거죠. And some in the speech. 그리고 어떤 거는 뭐냐면은 그 연설문 자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로고스라고 말하는데 그 로고스는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논리성, 그 다음에 이 논리적 정합성, 그 다음에 근거와 우리 주장과의 결합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로고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세 가지 이야기한 거인데 하나는 스피커의 에토스, 스피커의 크레디빌리티, 평판 이런 기능과 하나는 리스너, 우리 그 청취자의 청취자의 상태와 관계된 거, 예? 청취자의 상태와 관계된 거. 그 나머지 하나는 로고스, 그 우리 그 메시지 자체의 어떤 특성. 그래서 에토스, 에토스, 파토스, 페이토스, 로고스 이 세 가지가 설득의 핵심적인 거고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그 말하는 사람의 특징에 의해서 또 하나는 리시버 청취자의 특성에 의해서 또 하나는 메시지 자체의 특성에 의해서 요 세 가지가 일단 기본으로 돼서 그게 다 어우러져서 설득이라는 게 일어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일단 첫 번째 부분을 마치고 또 이어서 또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